안녕하세요. 위다만병원의 노기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암이 생긴다고 해서 두렵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법이 없다고 하니까 두렵고 이래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병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성입니다. 만성위염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검사해도 크게 기질적 병변이 없는데 소화불량, 속쓰림, 가슴 답답, 트림, 구역, 울렁거림 이런 증상들이 낮은 강도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비궤양성 소화불량을 만성위염이라고 합니다. 이 만성위염은요, 크게 설명하다 보면 만성표재성 위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만성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장상피하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까 하나, 둘, 셋 했잖아요. 가장 좀 그나마 경한 게 만성표재성 위염. 이게 점점 심해지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하생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조용해진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이 장형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축성 위염이 뭐냐? 위축성 위염은요,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위염으로 인해서 위 점막이 이런 주름이 잡히고 점막돼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면서 밋밋해져 버리는 거예요. 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어야 될 모세혈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혈관 투입성이 현저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점막이 없어지면서 밑에 혈관들이 보인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상피하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시경을 딱 봤더니 위축성 위염이 보통 선행돼서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같이 보인다는 거죠. 위장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장세포가 보이는 겁니다. 소장이랑 대장세포가 보이는 거죠. 왜 장세포가 보이냐면 장세포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염증이고 다쳐도 견딜 수 있는 세포로 바뀌는데 이게 장형세포, 소장과 대장세포가 보이는 거고, 그게 생기면서 창백하면서 울퉁불퉁한 굳은살 같은 조직들이 보이는 거를 장상피하상으로 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면요,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시경 검사는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50에서 60%의 정확도를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성이 초기 단계에서는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시경을 했을 때 한 개 이상의 위험이 날 확률은 한 80%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서 위축성 위험이 날 확률이 한 30%, 그 다음에 장상피하성이 나올 확률이 한 8%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축성 위험, 장상피하성이 왜 오느냐고 했을 때 양방에서는 가장 크게 설명하는 게 헬리코박터균이에요. 헬리코박터균. 주로 이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됐거나 또는 과거에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재균하는 치료법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축성 위염이 암으로 발별될 확률은 정상 위장에 비해서 3배 내지는 5배, 많은 데서는 7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장상피하성 같은 경우는 보통 10배에서 20배, 많으면 20배 정도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성이 양방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많이 오냐? 짠 음식 좋아하면 온다.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그 다음에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하면 온다. 또 색소가 부족한 야채를 주로 먹는다. 다시 말해서 녹황색 야채를 많이 안 먹으면 온다. 그 다음에 흡연,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안정제,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의 감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가장 위축성 위염 장상피하성 진단받은 건 좋아요. 근데 기다렸다가 1년마다 검사하다가 암이 되면 잘라내고 이런 거밖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성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 치료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본 원인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원인이 한정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만성위염이라는 게 계속 위의 점막에 손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 그런 위점막의 손상을 반복적으로 만드느냐. 첫째, 나쁜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취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취하게 되면 이점막이 손상이 되고 회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둘째, 이 취한 게 반복돼서 위장에 독소가 자꾸 생기면 당연히 위점막이 손상이 되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될 겁니다. 또 우리 보면은 이 단독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위장 외면 조직으로 독소가 흡수되면서 조직이 경화되고 굳어진 걸 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위장 외면 조직이 뭐가 많아요?
여기 혈관, 근육, 신경, 면역세포들이 잔뜩 있죠. 그래서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위장도 움직이게 해주고 또 뭐예요? 여기서 면역물질도 나오고 위장을 보여지는 점액 동비되고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굳어져 있으면 제대로 위장이 움직이지도 않고 또 다친 점막들이 회복될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이런 위축성염 장상부장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잘 보면 젊은 사람이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중년의 이상에 드신 분들이 오는데 특히 보면은 심장이 같이 약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독소라는 게 심장에도 영향을 줘서 심장의 기능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담적같이 위와 장의 담적처럼 심장도 굳어지는 경향이죠.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위장 자체의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또 회복이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의외로 스트레스에 의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점막을 자꾸 손상시키고 회복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의 원천, 체력의 원천이 되는 이 신장, 하초의 기운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점액이 분비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잘 점액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차적으로 고쳐주면 위축성염과 장상폐하성으로 있는 증상도 개선되고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어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위남학병원의 노기환 원장입니다.